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뭐냐면 그 리드라는 요 테크닉이 있는데 이 리드가 이제 보시다시피 어떤 샘플의 표면 조사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에너지가 저에너지 전자다발을 쓰는 거라고요. 그럼 이제 너무 고에너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전자가 표면을 조사해야 되는데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 고체 내부로 쑥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체 내부로 침투하거나 또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혹은 또 뭐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고체 결정을 뭐 할 수도 있다? 깨부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저에너지 전자다발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너무 단파장의 물질파 전자는 또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십시다. 단파장이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고에너지예요, 저에너지예요? 파장이 짧다고 하는 건. 이건 당연히 이렇게 쓸까? 이거는 고에너지죠. 그리고 물질파란 말을 쓰는 것은 입자인 전자를 파동의 성격으로 설명을 할 때 물질파란 말을 사용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면 너무 단파장의 물질파 전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얘는 표면 원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표면의 원자 사이, 당연히 이 표면은 누구의 표면이겠어요? 샘플이겠죠. 샘플 표면. 그래서 샘플 표면 원자 사이의 원자 간 거리와 비슷한 정도의 물질파 전자를 사용해야지 그 표면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이 리드라고 하는 녀석의 실험 방법 이렇게 합니다. 쓱. 여기가 이제 어떤 고체 표면이에요. 어떤 고체 표면. 그럼 여기에 고체 표면에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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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자, 얘네가 각각 뭐냐? 바로 각 원자들입니다. 그래서 표면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이게 이제 전자 다발인 거예요. 전자 다발. 다발이 뭐예요? 잔뜩 모여 있는 걸 다발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거 다발을 이렇게 전자를 만큼 하다고 얘를 여기다가 빵 던지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자가 어떤 전자가 이렇게 이게 안 이뻐. 어떤 전자가 와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방향으로 튕겨 나갈 거고요. 또 어떤 전자가 이렇게 와서 또 어떤 방향으로 튕겨 나갈 거고요. 그죠? 네.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전자가 와서 이 원자에 맞고 튕겨 맞고 여기서 이렇게 또 뭐 이렇게 튕겨 나갈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했냐면 이게 이렇게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입사 전자고 여기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제 반사 전자인데 이때 이 반사된 요 전자 이들끼리 뭐가 가능하다? 이들끼리의 물질파가 뭐 어떻게? 회절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이들끼리의 물질파가 회전을 한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테크닉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여기에 있는 이 입사 전자들이 이 원자에 맞아서 튕겨 나와야지 원자를 맞은 다음에 원자를 깨부숴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말짱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전자가 너무 이 뭐냐면 파장이 작아서 원자 사이를 빠져나가도 이거는 실험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충분히 원자를 이 뭐냐면 직접 가격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물질파를 가지고 들어온 전자가 저에너지 전자가 표면에서 맞고 튕겨 나가는 얘네들의 뭐 회절된 패턴을 살펴보겠다 이런 말인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거기서 요거 조금 잡아요. 이때 이제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테크닉이 우선 여기서 각도를 어디를 각도로 잡냐면요. 여기를 각도로 잡아요. 시타.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다 각도는 시타겠죠. 알겠죠? 시타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원자가 있으면 그 원자와 원자 사이에 요 거리 있죠. 요거를 D라고 표현해요. 아시겠죠? 원자 사이 거리를 D. 맞죠? D. 그래서 이 D는 바로 원자 사이의 거리예요. 거리. 자, 그럼 이때 여기서 경로차를 계산을 할 건데, 자, 여기가 C타면은 얘가 빠져나갔을 때의 경로차는 어떻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D니까 여기가 C타면은 어디가 또 C타냐? 여기가 C타니까 D 사인 시타 D 맞나? D 헷갈려. 보자. 이렇게 자르면 여기도 사인 시타니까 이렇게 자르면 여기 사이니까 D 사인 시타. 그렇지. D 사인 시타. 그렇지. D 사인 시타. 맞지? D 사인 시타.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이거 뭐냐면, 자 봐요. 그럼 이제 어떤 실험 과정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전자가 직접 표면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여기를 이제 직각이라고 뒀을 때 전자가 이제 입사하고
반사하는 각도를 시타라고 하자고. 그럼 이때 여기에서 O 실험 데이터 분석 그러면 여기 살짝 지우면 되겠죠? 지우면 되겠죠? 근데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이 표면에서 어떤 전자가 이렇게 입사해서 이렇게 하나 빠져나갔고 또 어떤 전자가 이렇게 입사해서 지금 이제 원자가 이렇게 있는 거죠. 원자가 이렇게 원자가 이렇게 원자가 있는 거예요. 원자 확대해서 그린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얘가 이렇게 빠져나간 거야. 근데 입사각이 어디라고요? 여기를 직각이라고 하면 여기를 시타로 잡는다고 했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제 보조선을 하나 그어요. 이 점에서부터 이렇게 수직하게 보조선을 그어요. 그럼 이때 어디가 시타겠어요? 여기도 시타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요거를 D라고 했잖아요. D 찾았어요? 그럼 여기서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보이세요? 여기까지 거리 요 길이를 L이라고 하겠어요. 그럼 여기서 경로차 L은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얘는 바로 D 사인 시타가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리드 테크닉에서는 이 경로차가 D 사인 시타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실험을 어떻게 한다고요? 실험을 표면에 전자를 어떻게 던진다고요? 표면에 전자를 던질 때 수직하게 던지는 거예요. 이 수직인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이건 거예요. 쉽게 말을 설명하면 여기 어떤 표면이 있잖아요. 이 표면에 봐봐요. 표면에 총을 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무판인데 총 쏘면 쑥 뚫려가지고는 이 표면하고 관계없는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표면을 알고 싶으면 여기다 총 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고 뭘 쏘냐면 물 같은 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물을 콱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적어도 얘를 뭐 보통의 물이라면 얘를 뚫지 못하고 물이 팍 여기 책상 바닥에 맞은 다음에 사방팔방으로 툭 튈 거 아니에요. 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을 떨어뜨릴 때 어떻게 떨어뜨리냐면 물다발을 옆에서 물다발을 이렇게 비스듬히 던지는 게 아니고요. 물을 이렇게 비스듬히 던지면 탁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물다발을 수직하게 물다발을 탁 떨어뜨리는 거라고요. 그럼 물이 수직하게 그러니까 왜 수직하게 떨어뜨리냐? 바로 분석의 편리성을 위한 거예요. 분석의 편리성을 위해서. 아시겠어요? 그러면 잘 봐요. 물을 수직으로 탕 떨어뜨리면 수직으로 떨어졌으니까 에너지 보존에서 수직으로 물이 올라오나요? 아니잖아요. 물이 어떻게 돼요? 떨어뜨리면 옆에 어디요? 사방팔방이요. 떨어뜨리면 물이 사방팔방으로 팍 터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을 떨어뜨리는데, 그러니까 누구는 물을 수직으로 떨어뜨리는데 누구는 그걸 어떻게 관찰하냐면 물이 사방팔방으로 어떻게 흩어지는지를 알기 위해서 수직한 것에 대해서 각도 시타에서 누군가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그 시타가 몇 도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 관찰자는 1도일 때, 2도일 때, 3도일 때, 4도일 때, 5도일 때 이렇게 눈을 바꿔가면서 물이 수직하게 떨어졌지만 사방팔방으로 어떤 패턴으로 이런 식으로 튕겨 나가는지를 각각의 각도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뭐 이럴 일이 벌어지지는 않지만 물만 떨어뜨렸는데도 기가 막히게 예를 들어
10도에서 10도 방향으로는 물이 안 튕겨오는데 11도에서는 튕겨오는 거야. 그러다가 22도에서 또 튕겨 나오는 거야. 이런 걸 관찰하게 된 거지.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 시타라는 것의 의미가 저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내가 아까 물방울이 뭐 5도에서는 물방울이 안 튀었는데 10도에서는 튀더라. 이게 바로 뭐겠어요? 어느 각도에서 회절이 강해져 가지고 보강 간섭을 통해서 전자가 더 많이 튕겨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누구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바로 전자와 전자 사이의 거리와 관계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경로차는 요거고 1. 바로 두 번째 요 반사 전자 물질파의 보강 조건, 보강 회절 조건이죠. 그게 바로 뭐겠어요? 물리 시간에 다 배운 L을 바로 경로차 D 사인 시타가 N 람다가 되는 거죠. 보강 간섭이 되는 건 파장의 정수배가 되면 보강 간섭이 되잖아요. 이누 기억나죠? 여기서 N은 뭐예요? 무슨 숫자예요? 바로 자연수. 1, 2, 3, 4는 자연수.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램다는 뭐예요? 난데없는 람다는? 누구의 파장이? 바보야. 전자 뭐? 의 뭐? 의 뭐? 이 뭐냐고 이게? 어? 파장? 누구의 파장? 무슨 파동인데 여기? 전자파요? 전자파가 어딨어? 바보야. 바보 해봐. 이 바보. 물질파요. 드브로의 물질파 수식 있잖아. 그 드브로의 물질파 수식으로 계산되는 그 람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눈을 어디든 둘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타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뭐 5도, 10도, 20도, 30도 다 두는 거예요. 다 두는데 이때 특정 각도에서 물이 더 많이 튀더라 이거예요. 이상하게. 근데 보통은 안 그렇죠. 물 떨어뜨리면 사방팔방으로 다 튀잖아요. 근데 양자역학적 상황에서는 특정 각도로 물이 더 많이 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그 특정 각도 조건인 거지. 물이 더 많이 튀는 특정 각도 조건. 그럼 그것이 전자 물질파의 자연수배에 해당할 것이다. 왜? 그게 바로 파동의 보강 조건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시타를 그럼 시타를 그러면 여기서 그럼 실험적으로 측정하는 건 뭐겠어요? D 사인 시타 N 람다 중에 실험적으로 측정하는 건 바로 시타를 측정하는 거예요. 어떤 시타를? 물이 더 많이 튀는 각도를 측정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시타를 측정하면 뭐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D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시타를 측정하여 바로 D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게 바로 리드 테크닉이에요. 요거 못 푸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 알겠죠? 예? 그렇죠? 오케이, 됐다. 우선 쓰시고. 그럼 이게 시험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산장 넘겨요. 넘기시면 요 두 개가 시험 문제의 전부예요. 전부요? 예. 그 두 개 중에 하나로 나와요. 백발백중에 무조건이에요. 알겠죠? 네. 두 개 중에 하나 무조건 유희 선생님이죠. 네.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나와요. 알겠죠? 네. 뭐 당연히 뭐는 바꿔 쓸 수 있다? 그렇죠. 숫자는 바꿔 쓸 수 있다. 그렇죠? 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 보자. 뭘 하나 해볼까? 이 주어진 게 잘 봐요. 이 택 보이죠? 네. 옥스토비 연습 문제 4.33이에요. 옥스토비 연습 문제 4.34예요. 왜 이 두 개밖에 없냐면 옥스토비의 리드와 관련된 연습 문제는 이 두 개가 다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애써서 시험 문제를 독창적으로 안 내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두 개 중에 하나로 내는 거예요. 뭐만 바꿔서? 숫자만 바꿔서.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요거 자 그럼 관련 연습 문제가 12번이 있는데 교재 92페이지에 있어요. 자 그럼 특별한 그 리드 테크닉에서 어떤 고체 표면에 대해서 electrons at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시타 53도에서 45 일렉트론 볼트의 전자가 회절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 전자가 회절되었다. 보시다시피 이 시타라고 하는 게 이 각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5 일렉트론 볼트는 던져준 전자의 뭐가 되는 거겠어요? 에너지가 되겠죠. 자, 그럼 또 우선 여기서 첫 번째 1. 자, 거기 보시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크리스탈 스페이싱이란 말이 나와요. 크리스탈 스페이싱. 자, 크리스탈을 우리말로 뭐라고 해요? 바로 이제 결정이라고 하고 스페이싱은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좀 번역하기 좀 못한데 떨어진 정도, 떨어져 있는 정도. 그걸 스페이싱이라고 해요. 바로 저기서 언급한 D요. 바로 원자 사이 거리요. 그걸 이 표현으로는 크리스탈 스페이싱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D를 원자와 원자 사이 거리라고, 이게 뭐냐면 표면에 있는 원자와 원자 사이 거리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전문 용어로 크리스탈 스페이싱이라고 한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는지 구해보라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 이때 n은 1이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n 1이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잘 봐. 이 계산 과정을 잘 봐요. 이게 문제가 계산이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이 문제를 풀 때는 단위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된다고? 단위. 자, 그러면 이 D 스페인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수식이 뭐예요? 바로 저기에 있는 D.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경로차 수식. 그게 뭐냐면 D 사인 시타는 n 램다죠. 맞나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시타는 얼마예요? 53도라 돼 있고, 그 다음에 n은 얼마예요? 1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게 누구예요? D 스페이싱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누구를 꼭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램다가 뭐라고요? 누구의?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1. 전자의 물질 파장 계산하기. 이게 별거 아닌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최단거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뭐냐면 전자의 물질 파장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드브로이에 의해서 물질파 파장은 뭐분의 뭐예요? 루트 MB분의 H. 에? P분의 2. 그렇지. 이거죠. 네. P가 뭐예요? 운동. 선운동량이죠. 네. 그럼 이때 여기다가 뭐를 넣어주냐면 바로
요 수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보이세요? 네. 저 수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저 수식의 의미가 뭐냐? 네. 뭐냐? 바로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2분의 1 MEV 제곱. ME는 뭐겠어요? 전자 질량이겠죠. 근데 얘는 물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죠. 맞나요?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해서 루트를 취하면 운동량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를 계산에 넣는 거예요. 자, 2 곱하기 한 다음에 ME가 뭐예요? 전자 질량이에요. 전자 질량이 얼마예요? 여러분 학교 시험지에 나와요. 첫 페이지에 전자 질량 9.1 맞나? 그걸 뭐라고 써놨더라 내가 보자.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오케이. 됐죠? 킬로그램.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여기서 곱하기. 자, ME가 뭐야? 그러니까 E가 뭐예요? 운동 에너지죠. 이 운동 에너지가 지금 문제에서 얼마라고 돼 있어요? 45. 얘가 45 일렉트론 볼트라고 돼 있다고요. 그럼 저 자리에다가 45 일렉트론 볼트를 넣어주면 되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나서 뭐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이런 상태로 계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단위를 어떻게 해? 일렉트론 볼트를 뭐로 바꿔야 되겠어요? 줄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다 뭐 곱하면 돼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 퍼 일렉트론 볼트를 곱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정의가 또 뭐예요? 원 일렉트론 볼트의 정의가 뭐예요? 바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을 이걸 원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죠. 그래서 일렉트론 볼트를 줄로 바꾸기 위해서 얘를 곱해줘야지 단위가 성립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H는 뭐예요? 무슨 상수? 플랑크 상수. 값은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단위가 줄 세크. 아시겠죠? 얘를 계산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단위를 볼게요. 단위가 일렉트론 볼트 없어지죠. 그럼 여기 어떤 단위가 남냐면 줄 킬로그램이 남아요. 맞죠? 그러면 단위가 또 위에는 줄 세크가 남죠? 그럼 어쨌거나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이 있을 거예요. 6.6 곱하기 34승, 2 곱하기 9.1 10에 31승, 45, 1.6 곱하기 10에 19승 얘를 막 넣고 숫자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숫자를 계산하면 숫자는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숫자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으로 나올 거예요. 숫자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남은 단위는 이렇게 줄 세크 오버 루트 킬로그램 줄 이게 나올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 단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자, 줄의 정의는 그 뭐냐면은 1뉴턴의 힘을 1m 끌고 간 게 줄이에요. 맞죠? 뒤척이.
자, 그 다음 여기에서 1뉴턴의 의미는 뭐예요? 1뉴턴의 의미는 바로 1뉴턴의 의미는 1kg의 추에다가 1m/s 제곱의 가속도가 생기게 하는 게 그게 바로 뉴턴의 의미죠. 그러면 위에 것도 킬로그램 미터/s 제곱 미터 세크.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이걸 넣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분해. 그럼 밑에 건 어떻게 되겠어요? 킬로그램도 제곱, 미터도 제곱, 세크도 제곱이죠. 그럼 밑에 거는 킬로그램 미터 세크의 역수. 자, 위에 있는 애는 킬로그램 미터의 제곱 세크의 역수. 그러면 그래서 미터만 남죠. 알겠죠? 그래서 결국 이 단위는 다른 말로 미터란 얘기예요. 알겠죠? 항상 단위 체크를 해서 계산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내가 수업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이렇게 MKS 단위 체계로 사용하면 바로 MKS 단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 람다는 1.8 곱하기 10의 10승 미터인데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옹스트롬이라고 하죠. 그래서 1.8 옹스트롬이 이 녀석의 답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1번입니다. 그 다음 2번. 2번에도 내가 그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바로 2번. Calculate the diffraction angle for 90 electron volt electron on the same surface.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90 일렉트론 볼트라면 그때 회절각도 시타는 어떻게 되겠느냐.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요걸 묻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주어져 있는 수식에서 자 봐요. D는 결정이 됐죠. 바로 D 값은 뭐야? 람다만 결정이 됐죠. 람다만 결정됐죠. 뭐 이거 아직 안 풀었잖아. 다시. 이건 그냥 동그라미 1번이 돼야 되겠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자, 그렇다면 저 수식에 의해서 D는 어떻게? 사인 시타분의 n 람다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시타가 몇 도예요? 53도죠. 그럼 여기다가 사인 53도. 그 다음에 n 값은 1이라고 했죠. 그리고 람다가 얼마예요? 람다가 지금 1.8 옹스트롬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 넣고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바로 저기에 있는 디스페이싱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자기 계산기로 이거 한번 해봐요. 계산해봐요.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꼭 해봐요. 계산기 있죠? 해봐요. 얼마 나와요? 2.25 맞아요? 보자. 답도 맞아요? 답이 2.25. 그 정도 나와요? 네. 뭐 답이랑 비슷하네요. 내가 이거 왜 시켜봤을까요? 틀려서. 어? 실수할 수 있어요. 어떤 실수요? 단위. 어떤 단위요? 내가 이걸 시켜본 이유는 뭐냐면요.
잘 봐요. 값이 얼마예요? 값이 얼마예요? 1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 값이 얼마예요? 1이죠. 요런 각도 체계를 디그리 단위라고 하고 요런 단위 체계를 뭐라고 해요? 레디언이라고 하죠. 계산기마다 각도가 디그리로 설정되어 있는 계산기가 있고요. 각도가 레디언으로 설정되어 있는 계산기가 있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자기 지금 사인 53도로 넣었어요. 사인 저기 레디언으로 바꿔서 넣었어요. 53도로. 그럼 자기 계산기를 뭐로 세팅이 된 거예요? 디그리로 세팅이 된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넣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쳐봐요. 사인 90이라고 쳐봐요. 사인 90이라고 한번 쳐봐요. 1 나오죠. 그러면 혹은 사인 2분의 파이라고 쳐봐요.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나와요? 1 안 나오죠. 그러면 그 말은 자기 계산기는 디그리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53도를 그대로 써 넣으면 된다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거꾸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 다 풀어놓고 숫자가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인식하라고. 내 계산기는 뭐로 세팅돼 있다? 디그리로 세팅돼 있다. 그거를 기억하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문제도 다 풀 수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리드 이번에 나온다. 엄청 강조하겠습니다. 알겠죠? 좋아. 엑스레이라고 하는 테크닉은 요거예요. 엑스레이는 이 아까 리드는 어디를 조사하는 거예요? 샘플의 표면을 조사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입사하는 각도가 시타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사가 고정이고, 그리고 던지는 걸 뭐 던지는 거예요? 이 전자를 던지는 거죠. 근데 XRD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요거예요. 고체 샘플 XRD는 내부를 조사하는 거예요. 우선 목적 자체가 달라요. 알겠죠? 리드는 표면을 조사하는 거고 이건 내부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내부에도 어떤 물질들이 있겠죠. 내부에도 물질들이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내부에도 이제 물질들이 있을 건데 얘를 전문 용어로 격자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내부 물질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 이때 여기다가 이제 뭘 던져요? 뭘 던지냐면 이때는 엑스레이를 던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어떤 기준선에 대해서 그 엑스레이가, 자, 엑스레이는 고에너지예요, 저에너지예요? 엄청난 고에너지죠. 엄청난 고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부로 파고들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부로 파고들어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엑스레이가 입사할 때 각도를 시타라고 하는 건 XRD에선 여기를 시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시타로 잡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 자, 엑스레이가 여기 와서 어떤 원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원자를 때린 거예요. 그런 다음 원자에 맞은 엑스레이는 어떻게 될까요? 반사되죠. 어느 방향으로 반사될까요? 반대 방향이요? 아니요. 엑스레이는 사방팔방으로 다 반사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뭔 말이냐면 여기다가 물 부으면 물이 어디로 튀냐고요?
어디로 튀어요? 사방팔방으로 튀죠. 엑스레이 어디에 쪼우잖아요. 그럼 어디에 되튕겨 나온 엑스레이가 어디로 튄다고요? 사방팔방으로 튀는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튀는데 이때 하필 여기서 요 방향 사방팔방으로 튀는데 하필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같은 무슨 말 알겠어요? 조건에 여기에 뭘 들이댄다? 디텍터를 들이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튕겨 나오는 엑스레이는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하필 디텍터를 어디에?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같은 곳에만 디텍터를 두는 거예요. 몇 뜻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어요? 저렇게 된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내부로 침투한 엑스레이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도 C타고 그러면 여기서는 경로차가 어디서 어디가 되겠어요? 경로차가 바로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경로차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경로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C타면 여기도 C타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통 스몰 d라고 잡거든요. 격자면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한다고요. 그럼 여기가 d면 요 거리는 여기가 d니까 바로 d 사인 시타인데 그게 한 번, 두 번 있죠. 이게 여기서 n 람다가 되면 이게 보강 조건이 된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람다는 뭐예요? 얘는 엑스레이의 파장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 람다는 뭐라고요? 전자의 물질파예요. 여기서는 어디가 경로차라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경로차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어디가 경로차인 거예요? 바로 여기가 경로차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로차는 D 사인 시타고요. 이 경로차는 ED 사인 시타고요. 그리고 얘는 항상 입사각과 반사각이 시타로 같은 조건의 실험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입사각이 몇 도? 90도로 고정되어 있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는 D 사인 시타가 N 람다고 얘는 ED 사인 시타가 N 람다인 거예요. 이제 정리가 됐어요? 적어 빨리.